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온 네.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셋 증권에서 나오셨는데요. 임희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몰랐는데 여러분이 그때 보신 요 리포트, 요 60장짜리죠? 120장짜리. 120장짜리 리포트를 쓰신 분입니다. 이 표지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딱 모셔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저 겜덕입니다. 그래요? 완전 미쳐 있어요. 어. 거의 모든 게임 다 해봤고. 오. 예. 두 분이 그러면 오늘은 편 먹고 제가 반대편에서 실험 날리고 하면 반대편? 같이 반대편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좋아요.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 일단 궁금한 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니 뭐 그거는 한번 털고 게임의 뭐 AI든 뭐든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공매도 이슈 나오면서 게임주도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네. 실제로 공매도 비중이 일거래대금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제가 근데 그때 공매도 얘기 한창 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게임주 공매도 비중 높아서 이제 이거 금지하면 올라가는 거 오케이 이해한다. 근데 공매도가 높아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신작이 잘 안 터지니까 이렇게 되고 모바일 게임 우리나라에서 예전만 못하고 아예 다 게임이 다 너무 똑같아. 그런 장르에 대한 제한도 부딪힌 것 같고 그래서 공매도 높아진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사실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되면 게임주가 지금보다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바로 이 차트 두 개를 보시면 위에 부분 이제 연간으로 제가 주요 게임사들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추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 네. 2021년만 하더라도 전체 거래 대금에서 6.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부터 12%, 13%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신작들에 대한 히트 레이쇼가 급격하게 감소한 구간이 2022년도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억나시겠지만 2021년도만 하더라도 대작 게임들 그래도 나오고 MMORPG 마지막으로 좀 불꽃을 태웠던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히트 레이쇼가 이런 공매도의 비중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의 투자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작이 출시되기 전에 이러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먹는 구간이 있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이 신작이 어느 정도까지 흥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펀더상의 개선으로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 히트레이쇼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모두가 이 신작 모멘텀만 가지고서 플레이하는 구간이 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공매도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이전에도 약간 신작이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명 세론이라고 하죠. 네.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출시 전일, 뭐 당일 이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면 요즘엔 일주일, 2주일 전부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센티멘트 상으로 이런 좀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공매도의 비중 증가와 함께 엮여서 지금 게임주에 대한 투자 센티멘트 약화로 이어졌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게임주들의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지는 구간 속에서 공매도에 이런 제한이 풀려버린다라고 하면 이전과 같은 그런 공매도의 비중까지는 안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님 오늘 처음 뵀는데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네. 원래 그러면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말도 잘해요. 저 그러면 제 의문점 하나만 예. 더 말씀드리고 생성 AI로 넘어가도록 하죠. 게임 산업도 뭐 다른 것도 여타 비슷하지만 신작이 대박이 나고 그다음 그 신작이 기존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서 신작이 또 대박이 나서 계단식으로 매출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데 지금 신작이 꺾였잖아요. 네. 1, 2년 동안. 그러면 그 하단을 이렇게 지켜줄 매출이 사실상 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면 실적의 계단식 상승이 가능할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들, 의심들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좀 굉장히 부진이 심화된 부분이 국내가 MMORPG 위주로 시장이 전환이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옛날에 넷마블이 2017년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2017년부터 그런 게임들 내면서 게임사들이 하나 MMORPG 제대로 내면 뭐 다른 게임들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익을 많이 뽑아져 나오다 보니까 MMORPG 시장으로 전환이 한번 쫙 됐었는데 문제는 PC에서 인기가 있었던 IP를 이렇게 모바일로 전환을 했을 때 계속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2017년부터 한 2020년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더 이상 PC에서 인기 있던 IP를 모바일로 전환을 할 만한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고 전환을 하더라도 이제 흥행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과 같이 기존 IP가 좀 밑에 깔아주는 형식의 캐시카우 역할을 못하게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시장에 좀 탑픽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뭐 지난번에 제가 3월에 출연을 했을 때도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게 일명 서브컬처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좀 태동한 장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초반에 매출이 대부분 발생하고 바로 떨어지는 MMORPG 작품들과 다르게 계속 조금씩 붙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차에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원신과 같은 케이스가 있고 원신. 그리고 올해 국내 게임 업계선 처음으로 이 정도로 글로벌에서 이런 역주행 신화를 처음 쓴 작품인 블루 아카이브 역시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러한 장르단에 좀 잘하는 게임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는 게 제 지금 논지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이제 갖고 계실지 대충 그림은 좀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방점을 찍을 게 이제 요즘에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생성 AI니까 이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죠. AI. 네. 뭐 생성형 AI가 올해 가장 큰 화두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거의 올해는 하드웨어 단에 많이 받았고 뭐 엔비디아가 대표적이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 화두로 넘어간 거는 뭐 오픈 AI와 같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단.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다 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컨텐츠랑 거리가 먼 영역이고 저는 내년도에 이런 시장의 화두는 이제 컨텐츠의 생산성으로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컨텐츠들을 줄리어서 놓는다라고 봤을 때 PQC가 모두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은 게임 산업이 제일 앞단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웹툰과 같은 이런 만화 산업, 그 다음에 영상 산업, 뭐 마지막으로 가면서 엔터 산업까지 이렇게 나올 건데 네. 게임 산업이 어떻게 좋아지는가에 대해서는 뭐 우선적으로는 재미에 대한 부분, 재미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가.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RPG 게임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하고 했었던 거는 이 게임을 뭔가 가상현실처럼 느끼고 여기에 이 캐릭터를 자신을 투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몰입감을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대본을 그냥 읽는 것 같은 이런 NPC들.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하죠. 이런 그냥 정해진 대로 플레이하는 이런 게임 속 내에서의 그런 사물이나 캐릭터들이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개인에 맞춰서 좀 대화도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퀘스트도 좀 더 자율적으로 내주는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단의 변화도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개발자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개발자 친구들한테 이거 돈 많이 될 것 같은데 너도 게임 개발 해봐라고 하면 항상 욕 먹는 게 게임 개발은 개발 영역에서 저 하이엔드에 위치한 그 레벨에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건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손도 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이유가 캐릭터들의 모션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코드값을 다 짜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네.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보완해주고 좀 단순 노무에 가까운 영역은 AI가 좀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노코딩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노코딩 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텍스트 기반으로 이거를 구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코드 값을 짜줘라고 했을 때 이제 짜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물론 이게 당장 나와가지고 뭐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드는 이걸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반 개발자들이나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단한 캐주얼류 게임들을 만드는 데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컨텐츠 개발의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024년도부터 좀 게임주들에 있어서 가장 좀 숫자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은 비용단의 절감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앞서도 제가 레포트 표지를 말씀드릴 때 네. 이거를 뭐 제가 찍어내는데 뭐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 표지에도 써놨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단가로 따지면 지금 장당 단가가 일러스트를 원래 게임 쪽에 한 장 뽑아내는데 수십만 원 단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수백 원 단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리터치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뭐 중국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일러스트를 리터치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할 때의 단가가 4분의 1 정도로 이미 상반기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당장 게임사들의 비용단의 좀 절감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들어와서 지금 뭐 설명은 너무 잘해주셨고
PQC가 다 좋아진다라는 데는 좀 동의할 수 없거든요. 아, 예. C는 내려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거는 사실 요즘에 게임 회사들이 잘 안 됐던 이유가 게임 하나 개발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비슷한 게임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네. 중국 게임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훨씬 더 싸게 개발하고 그런 게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 뽑아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게임 회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성형 AI 도입해서 C는 낮췄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옆 사람도 똑같은 단가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거 과연 경쟁이 그럼 진짜 우후죽순 막 늘어나는 상황에서 P랑 Q가 좋아진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제가 PQC를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은 게임 산업 전체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게임 시장 자체에 공급되는 컨텐츠가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일단 재미가 뭐 일단은 붙였을 때 NPC들에게 자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일명 이런 서브컬처류 게임들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유저들을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런 게 캐릭터에 대한 구매 욕구로 증가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세미나를 돌면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기존에 있는 게임사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 10년 전과 비슷한 케이스가 나타날 것이다. 10년 전? 그러니까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 나서 네.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10년 전의 케이스가 어떤 거였냐면 기존에는 게임을 개발하는 팀의 단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100명 단위 이렇게 엄청 컸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통까지 담당해야 되고 담당할 영역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스토어가 유통은 우리가 대신 해줄게. 뭐 수수료나 이런 것만 좀 떼줘 이런 느낌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작은 단위로 스타트업 단위로 게임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당시에 탄생한 게임 지금은 대형사로 큰 이런 게임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이런 전환의 그 시기에 잘 전환을 못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뭐 NC나 이런 기업들은 잘 남아있던 거죠. 전환을 잘해서 모바일로.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게임사가 어떤 식으로 이 전환의 시기에 좀 더 빠르게 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스팀 이야기를 해드려요. 스팀이 지난 5월쯤이었나요? 생성 AI를 굉장히 도입한 작품에 대해서 갑자기 유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생성 AI를 도입한 이 작품들의 유통을 막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막을 것인 게 이걸 원작자, 원 리소스를 만든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RS를 부여를 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생겨 있지 않다. 이 기준이 잡히고 나서 유통을 시키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옆에 산업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웹툰 산업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웹툰도 지난 5월에 네이버가 생성 AI로 그렸다라고 해서 좀 그러니까 신규 작품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한 의혹을 많이 받은 그렇죠. 작품이 있어요. 그러다가 네이버 웹툰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당분간은 생성 AI 남의 그림체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한 작품들의 유통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지난달에 갑자기 그 김중구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한 게 연내에 작가들에게 자신의 그림체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본인의 그림을 도와주는 채색 툴은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자신의 리소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생산을 할 때는 좀 더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스팀 역시도 당장에 남의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에 맞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본인들의 리소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로 게임을 뽑아냈으면 유통이 빨리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대형사 중에서 업력이 꽤나 되고 IP가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어 있으면서도 게임 리소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유한 기업이 일단 먼저 수혜를 보겠죠. 대표적으로는 넥슨이 있고. 넥슨. 그러니까 IP에 보유하고 그거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마케팅을 쫙 뿌리는 그런 거를 잘하는 기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죠.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판단이 안 서는 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고 싶은데 생성 AI를 적용을 했을 때 그러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더 벌어질까 아니면 다시 줄어들까? 왜냐하면 뭐 중소형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또 생성 AI 쪽 분야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게임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걸 사용하면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업체 내에서 부침이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반발?
네. 그런 건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문득 드네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제 논리가 결국에 대형사가 그나마 이제 유리한 측면 하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리소스의 활용 측면에서 쌓인 게 없으면 뭐 나중에 시장이 열리고 나서 외부 리소스를 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이걸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중소형사가 따라오는 부분도 크지만 뭐 저희는 일단 1년 뭐 단기 1년까지 일단 보고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네.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그 내부에서의 반발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부 리소스나 외부 툴을 이용을 할 때 제가 뭐 이런 표지를 미드전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용을 하는데 이거 금액을 유료로 구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에게 그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갖고서 상업적인 목적이나 외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반발이 세 가지 주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기존에 있던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썩 그렇죠. 좋은 약간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일러스트레이터 입장에선 더욱더 약간 안 좋은 부분이고 네. 세 번째는 유저들의 입장에서도 일단 그 웹툰 영역만 하더라도 처음에 반발이 세게 일어났던 거는 우리가 돈을 내고서 이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 건데 뭔가 별로 노력도 하지 않은 이런 생성 AI를 기반으로 해서 찍어낸 컨텐츠를 우리가 돈 내고서 똑같이 소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생성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퀄리티가 더 이전보다 좋아지면 그러한 비난에 대한 부분은 꽤나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 생성되는 수준이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아니면 배경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퀄리티가 떨어진 게 보이니까 그런 시장의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올라오면서 해결이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게임사 내부적인 그런 반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중국 케이스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반기에 전반적인 중국 게임사들은 생성 AI 도입을 이미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한 것도 굉장히 많고 외주 일러스트를 주던 것도 다 자르고 개별팀으로 싹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그러니까 중국 게임사들이 이미 글로벌 1위 업체들로 올라선 지가 4년 5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격차는 벌어지고 있죠.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생성 AI라는 새로운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부분마저 속도가 차이가 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주요 게임사들이 우리도 전향적으로 이제 생성 AI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전 내년도 상반기부터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미 벌써 그러니까 되게 지금 게임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원래 뭐 너도 나도 유튜브 한다고 다 했지만 네. 그냥 뭐 스토리텔링 유튜브 뭐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지금 AI 나오면서 다 죽어놨어요. AI로 그렇죠. 찍어내면 맞아요. 하루에 1000개씩 찍어낼 수 있어요. 그냥 소스도 마음대로 네.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시장에서도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특색 있는 거 요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되게 하향 뭐 상향 평준화 어쨌든 평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커가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렇지 유튜브가 안 돼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게임도 약간 그런 AI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 지스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스타 얘기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대형사들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유효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 업종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이벤트가 다 다가오고 지금과 같이 하루 전이면 이벤트는 이제 소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미 주가에 좀 여기에 시연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임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일 저도 새벽에 내려가서 이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시연들을 다 해볼 예정인데 주안점은 이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플레이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거를 시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못 주면 아무래도 최근에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게 구체적인 정보가 처음 나오고
이전에 뭐 트레일러 영상이나 인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시연을 했는데 굉장히 너무나도 잘 뽑혔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갈 수가 있겠죠. 혹시 연구위원님이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기대작이 있습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작은 뭐 일단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네, 어떤 개인적으로, 식으로 네.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을 했을지가 너무 궁금한 작품이 그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라는 작품이 다크앤다커. 내일 시연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일단 익스트랙션 장르로는 처음으로 나왔던 게 PC에서의 다크앤다커인데 뭐 일단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는 굉장히 그런 재미난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하면서도 자기장에 대한 요소까지도 잘 집어넣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성 자체를 일단 내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근데 난 모바일로 게임하는 사람 보면은 참 신기하던데 이거 눈 아파가지고 이거 조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들 하시나 봐요. 저는 원래는 PC로만 게임을 거의 한평생 해오다가 한 4년 5년 전부터는 거의 모바일 게임만 합니다. 아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은? 근데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게임들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긴 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는 이미 2년 전부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2021년도 하반기부터 국내 주요 게임사들 크래프톤이나 NC나 카카오게임즈나 이런 주요 게임사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장르 다변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다변화된 장르에서 신작들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내놓고 있는 신작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게임 시장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리포트에도 담겨져 있지만 글로벌 게임 시장이 작년도에 마이너스 5% 역성장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2% 역성장을 추정을 하는데 뭐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플러스로 턴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게임 시장이 작년도에 마이너스 10% 역성장을 했고 올해 제가 추정을 하는 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둔화가 별로 폭이 안 줄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한 이유가 글로벌 같은 경우에 다변화된 장르의 이런 트리플 A급 신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니까요. 국내 같은 경우엔 결국 남아있는 유저가 라이트한 유저는 없어요. 거의. 라이트한 유저가 없고 MMORPG 위주의 헤비한 유저들만 있다 보니까 닌자 씨들. 네, 이분들이 새로운 게임이 엄청 나온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게임이 그런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지도 않고요. 그렇구나. 결국에 국내 시장은 저는 글로벌보다 훨씬 더 천천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게임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다변화된 장르에서 신작들 중에 히트작들이 2개, 3개 이상 나오면서 라이트한 유저가 한번 복귀를 했을 때 이런 캐주얼류의 게임들은 가장 큰 문제가 수명이 3개월을 안 넘어요. 그래요? 네. 엄청 빠르네. 3개월에서 진짜 정말 약간 이를 악물고 한 반년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이제 넘어갈 작품들이 필요한데 그게 계속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텐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현타 오겠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3개월 가고 그러니까 이제 생성AI로 만들자는 얘기도 그래서 개발도 나온 거야. AI가 하면 돼. 그쵸? 개발도 뭐 옛날이나 개발이지. 어쨌든 그 자기 저기 얘기 뭐야. 아니라고. 아니 맞잖아. 지금 우리 그 미디어 업계도 편집자들이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래 컷 편집 이거 하고 네. 하는 게 그거 자동으로 자막 해주잖아요, 하는 자동으로. 게 그 진짜 완전 노가다거든요. 그거 한 막 하루 이틀 밤 새요. 근데 지금 AI 나와가지고 네. 어도비에서 클릭 따닥 하면은 한 15초 만에 한 맞아요. 20분짜리 영상을 컷 편집이랑 자막 넣어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도 AI가 다 합니다. 진행도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남은 시간 속에서 좀 해보려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지스타에서 기대되는 거는 다크앤다커. 그렇습니다. 크래프톤 그러면은 주가로 가보면 지금 얼마 14만 원까지 떨어졌었나요? 그러다가 14만, 네. 지금 20만 원까지 오늘, 회복을 했죠. 네. 요게 단기간에 어쨌든 14에서 20까지 올라왔는데 전고점 보니까 한 21만 원, 22만 원 이렇더라고요. 1년. 그쵸. 그럼 거의 다 온 거네요. 근데 상장 초기와 비교하면 표정이 다 왔다. 표정 다 왔어. 표정 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단 탑픽으로 계속 크래프톤을 시장에 굉장히 세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제가 보는 뷰는 글로벌이 먼저 좋아지고 글로벌 게임사들이 이렇게 생성 AI를 도입을 해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내년도에 전반적인 게임 산업에 대한 멀티플이 상승이 될 건데 국내도 따라갈 것이며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도 1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게임사를 끌고 간다라고 했을 네. 때 크래프톤이 남는다라는 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뭐 25%에서 30% 가까이 있어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논리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한 12에서 13배 사이로 굉장히 낮다라는 논리는 어느 정도 이제 옅어지긴 했어요. 지금이 한 17배 라인으로 컨센 기준으로 내년도에 이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컨센을 보시면 다른 나머지 게임사들은 내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올라옵니다. 네. 탑라인도 그렇고 바텀라인도 그렇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들을 보시면 그 정도로 막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업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 짝들은 분명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의 추정치가 이 정도로 높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신작에 대한 가정치가 굉장히 세게 그렇죠.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제 추정치랑 그리고 컨센을 보시면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올해랑 내년도에 이익 추정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가정치가 거의 지금 제 모델조차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이 회사가 좀 신작 대형 신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흥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톤을 이전처럼 주진 않아요. 과거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신작을 추정을 하려면 시장에서 신작에 대해서 가정치를 추정을 하려면 정확히 이제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야 되고 네.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시기들이 나온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거고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어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나 인조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가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시연을 했을 때의 플레이 정보에 대한 이 정보를 얻겠죠. 그러면 이제는 내년도 1분기까지 나오는 그런 리포트들에서는 이 신작에 대한 가정치가 들어가겠죠. 그럼 컨센 자체가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7배 라인이 아니라 다시금 13배, 뭐 14배 라인까지 떨어질 것인데 내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 내년도가 어찌됐든 상반기랑 하반기에 3종의 신작이 주요 신작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바일 쪽에서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저는 기대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다시금 10배 후반 라인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모바일 쪽으로의 그런 실적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하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크래프톤 실적을 반영한 제 실적 전망표인데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모바일 쪽이 3,09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YOY로 한 9%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2분기에는 YOY로 23%가 떨어졌었어요. 물론 3분기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도 지역이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고 이게 서비스가 5월 말에 재개가 되면서 온기 반영된 게 3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거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분기가 YOY-23%가 났는데 제가 추정하기로 중국 쪽에서의 매출 감소 폭이 20%대 후반이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의 감소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역시도 이러한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3월까지는 크래프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꾼 거는 네. 3월까지는 경쟁작이 쫓아오는 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천열화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천열화선이 작년도에 매출 순위 8위까지 올라왔고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3월까지는 한 5위까지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모바일 FPS 내에서의 점유율을 내주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를 지나면서 10위 바깥으로 밀려나고 하반기 지금 시점에 와서 20위 바깥으로 차트아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런 모바일 FPS 내에서의 공고한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 게임 시장 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턴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중국 쪽에서의 YOY 플랫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적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포인트들 전망들 너무 얘기를 신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입 밖으로 이 이름을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봐. NC 소프트는 어떻게 됩니까? NC소프트? NC 소프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12월 7일날 국내에 이제 TL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글로벌 역시도 1분기 또는 2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좀 어찌됐든 TL에 대해서 가정치들이 잡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잡혀 있는 수준이
기존 작들이 흥행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모바일 MMORPG 작품들은 초반에 매출 숫자가 뭐 20억, 30억 단위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높은 편이죠. 그러나 이번에 TL이 추구하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패스 모델로 가고 있거든요. 좀 더 유저들이 부담이 없게. 그럼 패스 모델로 간다라고. 패스 모델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배틀 패스나 뭐 이런 패스처럼 월 정액 느낌으로 정액제. 예, 이걸로 했을 때 얼마나 경험치 혜택을 주고 뭐 일정 부분 혜택들을 주는 예전에 바람의 나라처럼. 그렇죠. 약한 BM이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잘 되면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는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초반 성과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1매출이 1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월간에 그럼 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겠죠. 그럼 패스가 물론 이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냥 정말 가정을 한 5만 원 정도라고 정말 상상의 나래만 일단 펼쳐봅시다. 네. 5만 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 결제를 해야 될까요? 몇 명이 어째야 돼요?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60만 쉽지 명이 결제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이 결제를 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결제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MAU가 60만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MAU가 60만 명 정도 나오는 게임은 글로벌에서도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MMORPG 작품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센터는 뭐 코리안 클릭이라는 조사 기관 자료를 사용을 하는데 네. 모바일 MMORPG에서 1위 2위하는 리니지 M이나 오딘가 같은 작품들이 MAU가 대충 한 3만에서 5만 정도 사이로 네.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걸 일단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성과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그래도 유저들의 호평을 얻고 게임성이 괜찮다라는 게 관찰이 되면 오히려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기엔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더 출시 이후에 좀 관찰을 하면서 플레이하자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오늘 뭐 얘기를 했지만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요 얘기가 왜 나오지 싶을 때 사야 되고 이렇게 한참 떠들 때는 고점으로 좀 많이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의 선택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분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의 임희석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가야죠. 근데 요거 게임 커버하는 분들은 좋겠다. 왜요? 그 사무실에서 게임하고 있어도 네. 뭐 하는 거야, 자네? 이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치면 엔터 커버하시는 분들도 좋고 할 텐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해야지 일이 되는 순간 그 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게임 커버하시는 연구원님이 얼마나 마음 상해하겠어요. 웃으시던데 방금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익 내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좀 빨간불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 6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